그렇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드라마나 영화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의 인생 이야기, 지금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요, 이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진짜로 내가 내 인생의,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벤 엠브리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오랜 꿈이던 맨체스터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자리에 올랐다. 내 인생의 정점이라 믿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쁨도 잠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계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세계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었다. 하나, 논문을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을 것. 둘, 연구비를 따낼 것. 하지만 나는 그 두 가지에서 모두 철저히 실패했다. 논문은 번번이 거절당했고 연구비 신청 역시 매번 탈락했다. 정말 혼란스러웠던 건 왜 실패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혹시 연구 내용이 부족했던 걸까? 그건 아니었다. 내용은 충분히 흥미롭고 논리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었다. 실제로 동료들조차 이건 충분히 실리고도 남을 논문인데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결과는 언제나 참혹했다. 마치 온 마음을 쏟아 만든 작품을 세상에 내놨는데 모두가 외면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점점 자존감은 무너졌고 무기력한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수님이 내 논문을 읽어본 뒤 단 한마디로 핵심을 찔렀다. 자네에게 필요한 건 내러티브, 즉 이야기야.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심리학자인데도 인간의 뇌가 정보를 이야기 형식으로 저장하고 처리한다는 그 기본 원리조차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숫자로 설득당하지 않는다. 인간은 스토리에 움직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맥락이고 논리보다 더 강력한 건 서사라는 걸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연구 논문에 이야기라는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이 연구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로 인해 어떤 질문에 도달했는지를 하나의 서사로 엮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구 내용은 그대로였는데 평가자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연구비 심사위원들도 마침내 나의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질문에 빠졌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에 끌리는가? 이 질문은 곧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야기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할 때마다 나는 그 프로젝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플롯을 선택했다. 때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떠나는 플롯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플롯을 선택할 때도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플롯들이 단지 영화나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겪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어떤 플롯에 맞춰 해석한다. 그건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성공은 이야기의 절정으로, 실패는 실현의 국면으로, 새로운 만남은 전환점으로, 이별은 성장통으로, 좌절은 갈등의 클라이막스로, 그리고 도전은 각성으로 재구성된다. 인간은 단지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서사를 통해 인생의 고비를 넘고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며 다가올 미래에 방향성을 부여한다. 흥미로운 건 때때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편집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실패의 순간을 나는 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며 결론을 내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실패의 과정을 이건 내가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야 라고 재정의한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 구조로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된다.
결국 이야기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의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도구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메커니즘인 것이다. 당신은 그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며 다음 행동의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앞서 말했던 마스터 플롯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건 타고난 이야기꾼들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반복과 구조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대표적인 플롯이 있다. 이른바 약자 스토리.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 재료가 있다. 초라한 출발, 남들의 조롱과 무시, 뜻밖의 기회, 역전을 거둔 결말.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순서다. 순서가 막 뒤바뀌면 그 이야기는 힘을 잃고 만다.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대단한 승리를 거둔 주인공이 등장한다면 그건 더 이상 약자 스토리가 아니다. 중간에 시련도 고난도 없이 바로 성공한다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아무런 감정적 연결을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의 이야기가 울림을 가지려면 고난, 시도, 전환, 극복이라는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플롯의 힘이다. 그렇다. 이야기는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신 역시 당신만의 마스터 플롯을 만들 수 있다. 실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질문을 찾아낼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성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조용히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당신이 누구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의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의 뇌는 그 어떤 복잡한 분석 도구보다 빠르게 타인의 행동을 이야기의 구조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말투, 표정, 태도, 감정의 변화까지 인간의 뇌는 무의식 중에 그것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왜 굳이 저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왜 하필 저 타이밍에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예측하기 위해, 즉 뇌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이야기의 맥락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도 자신의 인생조차 모두 이야기라는 구조로 해석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은 준비 단계잖아. 때가 되면 보여줄 거야.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환경 때문이야. 이런 말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내러티브, 즉 서사적 해석이다. 문제는 여기서 갈린다.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하는 중이야. 지금은 희생을 할 시기야.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지. 나중에 분명히 보상받을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을 희생자 서사로 해석하고 있다. 무력감과 인내를 중심으로 짜인 플롯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는 고통을 견디면 보상이 온다는 오래된 이야기 구조를 복사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오래된 서사가 실제 삶에서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성공의 공식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인생과 다른데 내가 직접 나를 꺼내야지. 환경과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냥 매일 반복하는 선택부터 바꾸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영웅의 서사로 재설계하고 있다. 그는 불리한 시작점이나 운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이런 외부의 조건들을 자신이 넘어야 할 산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그 산을 오를 주체자로 설정한다. 똑같이 힘든 환경이고 똑같이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인데도 이 두 사람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왜일까? 서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안에 머물며 그 이야기대로 행동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기회가 와도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패의 과정을 겪는다 해도 다시 시도하고 결국엔 흐름 자체를 바꾼다. 나는 돈에 대해 잘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돈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것뿐이다. 반면 세상을 탓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과 돈이 움직이는 법칙을 내가 공부해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남들과는 다른 엔딩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야기는 곧 사고의 틀이 되고 사고는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희생자로 설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험을 시작한 탐험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든 당신의 뇌는 그 이야기를 현실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감정과 행동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뻔한 이야기, 예측 가능한 이야기 같은 건 재미가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신경과학자들은 단언한다. 인간의 뇌는 예측이 맞아 떨어졌을 때 보상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불길한 눈빛을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감한다. 아, 곧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그 예측이 적중했을 때 뇌는 깊은 쾌감을 느낀다. 이때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나오는 보상 시스템과 정확히 똑같다. 하지만 예측이 너무 쉬울 경우엔 어떨까? 뇌는 금방 지루함을 느낀다. 반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는 혼란과 불안을 유발한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결말은 어렴풋이 예상되지만 그 과정은 반전과 긴장으로 가득한 이야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 예측 가능한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이 원리는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공, 자기개발, 부의 여정 또한 하나의 이야기이며 인간의 뇌는 그런 서사를 원하고 또 기대한다. 누군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매일 늦잠을 자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 사람의 뇌는 이야기의 구조의 부재로 인해 동기와 에너지를 잃게 된다. 뇌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해도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뇌는 그 선언을 의미 있는 목표가 아닌 그저 허무맹랑한 공상으로 인식한다. 결국 뇌는 이야기와 행동이 일치할 때만 그 서사를 진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뇌는 동기 대신 냉소를 선택한다. 또 그 말이야? 이번에도 그냥 말뿐이지 뭐. 이런 시그널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결국 감정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뇌가 당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당신 역시 움직이지 않게 된다. 반대로 뇌를 진짜로 자극하는 이야기 구조가 있다. 말 그대로 돈도 백도 없이 가난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느 날 어떤 사건이나 사람 또는 책 한 권을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이지만 현실을 바꾸는 행동을 시작한다. 새벽에 눈을 뜨고 혼자 조용히 노트에 글을 쓰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쌓이는 피로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자기만의 콘텐츠나 기술에 몰두한다.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된다. 실수하고 낙심하고 무시당하고 수십 번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난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고통을 안고도 계속 나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보기엔 하룻밤의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내러티브의 폭발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 구조는 이미 당신에게도 너무 익숙할 것이다. 수많은 자서전, 다큐멘터리, 성공 스토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서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뇌가 이 반복적인 서사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예측 가능한 서사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플롯은 뇌가 믿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감정적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설정했을 때 실제로 현실과 연결된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성공 서사 속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성공을 향한 행동을 더 많이, 더 꾸준히 하게 된다. 그 사람의 뇌는 자신이 지금 어떤 장면에 있는지 이해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뇌가 믿고 싶어하는 서사의 방향이 애초에 패배와 자기 한계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뭐. 나는 원래 이런 팔자를 타고났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자신의 내면 속 서사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거 봐.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실패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받고 마치 낡은 예언이 실현되듯 자신이 그려놓은 이야기의 줄거리가 현실로 전개되는 걸 확인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조차 일관성 있게 반복되면 뇌는 거기서도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기보다 차라리 체념하고 안주하는 방향으로 감정과 사고를 스스로 가둬버린다. 그렇다. 뇌는 진실을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반복된 신호와 구조, 즉 일관된 서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형성하며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성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극적인 반전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성취도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예측 가능한 이야기 구조 위에 만들어진 결과다.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 후 다시 돌아온 이야기. 잠깐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 속에서 깊어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변화라는 결말에 도달하는 진짜 성공의 서사 구조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인생은 이야기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야기는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성할 것이다. BBC가 전 세계 문학평론가와 인문학자, 언론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전과 현대 문학을 제치고 1위로 꼽힌 작품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남긴 서사시 오디세이아였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지만 신들의 분노를 사 바다에서 길을 잃고 무려 10년간 세상을 떠돌게 된다. 죽을 고비는 셀 수 없이 반복된다. 그 여정은 말 그대로 생존의 기록이었다. 결국 동료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가족을 향해 남은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오래된 이야기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라고 말할까? 왜 지금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게임과 소설 속에서 오디세이아의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왜 그 이야기의 감정선에 사람들은 여전히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까? 그건 이 이야기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믿고 있는 삶의 진실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전쟁에서 이긴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길을 잃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고 실패는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됐다. 의지를 꺾는 시련들이 밀려왔지만 결국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그는 다시 돌아온다. 이 이야기는 지독히 현실적이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놀라울 만큼 닮아있고 당신 역시 오디세우스와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가 위대한 이유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어서가 아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냐? 열심히 사는데 왜 맨날 그대로야? 하지만 오디세우스도 그랬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좌절하고 다시 힘을 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왔다. 당신이 지금 처절한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계획했던 것들이 엉망이 됐다고 해도 그건 당신 인생이라는 이야기 속 단지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물론 지금 그 장면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창피하고 후회스럽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망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뇌는 끝까지 살아남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한다. 당신이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돌아오는 이야기, 성공하는 서사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제
성공의 정의를 다시 물어야 한다. 성공이란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멋진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유명해지는 것만 의미할까? 아니다. 진짜 성공이란 수없이 넘어졌지만 끝까지 나를 잃지 않고 돌아오는 힘이다. 진짜 성공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항해를 멈추지 않는 용기다. 오디세우스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된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실패했더라도 귀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련이라고 여기면 된다. 그렇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가장 처절한 실패의 과정을 지나 가장 단단한 귀환을 이뤄낸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좌절은 앞으로 당신이 써내려갈 가장 멋진 성공서사의 프롤로그일 뿐이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